내가 아직 일할 수는 있는데 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요. 그 말을 꺼낸 건 올해 78이신 김문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침침하다고 하셨지만 손은 얼마나 야무지던지요. 함지박에 콩을 까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한참을 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일도 일자리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에이, 정부에서 그런 것까진 안 해줘요. 그 말 올해부터 바뀌게 됩니다. 저는 노인복지상담사로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김경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한숨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나도 젊을 땐 일 잘했다니까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답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 수를 140만 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곧 누군가의 아침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바뀌며 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찍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직 건강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자식에게 기대기 싫은 마음,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 분, 외롭고 우울했던 날들에 다시 활기를 찾고 싶은 분, 단순히 돈이 아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분, 그런 분들께 이제 기회가 열렸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어디 알아보죠? 나이 많아도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기초연금이 줄어들진 않겠죠? 제가 혼자 사는데 도움되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오늘은 사례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어려운 정책 용어?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 설명? 상담사인 제가 직접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종류가 달라졌고 신청 방법도 더 쉬워졌으며 내 몸 상태, 성향, 경력에 맞춰 고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공원 청소, 경로당 도우미가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 교육 도우미, 치매 예방 활동가, 어린이 돌봄 보조처럼 사회 참여형, 지식 공유형, 비대면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김문자 어르신도 처음엔 내가 뭘 해요 하시더니 지금은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 레크리에이션을 맡아 매주 입원식 활동하십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졌을 텐데 이젠 내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네요. 하신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사실. 일자리 수 140만 개 확보, 고령 친화형 직무 개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가능한 비대면 일자리 신설. 이 모든 것이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 변화가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금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영상은 아직 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분에게, 내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분에게, 부끄러워 말 못했던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용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72세 김기태 어르신이 실제 일자리 첫 출근기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종류별, 대상별,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출근이요? 내가요? 나이 72에? 김기태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이마 위로 난색이 흐르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맞잡은 채 땀만 흘리셨죠.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써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처음 상담실에서 김 어르신을 만났을 때 그분은 스스로를 철저히 쓸모없는 사람이라 믿고 계셨습니다. 김기태 어르신은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버스 운전사였고 정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장성했지만 어르신은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어요. 밥 먹고 TV 보다가 그냥 누워 있어요. 낮잠 자고 나면 저녁이고 하루가 그냥 사라져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를 들으셨고 노인 일자리 상담을 신청하셨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 어르신은 난 일 못해요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가 지금 삽 들고 땅 파라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은 사람 말 잘 들어주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활동 해보실래요? 책 읽어주는 일? 바로 그겁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그 중에서도 아이들 책 읽기 도우미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매주 3회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돕는 활동이었죠. 어르신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하지만 두 번째 상담에서 김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나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 어르신은 10년 만에 다시 출근을 하셨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준비한 조끼를 입고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작은 공책과 연필을 들고 처음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가신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이 잘 안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손도 떨리고 하지만 그날 초등학교 1학년 수아라는 아이가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아빠 목소리 같아서 좋아요.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펑펑 우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 그게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활동비는 월 30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어르신은 그 돈을 절대 자식들에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번 돈이잖아요. 동네 붕어빵 사서 아이들 나눠주고 시장에 가서 직접 반찬거리 사고.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상담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 선생님,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나 같은 늙은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 아이들이 가르쳐 줬어요. 내 나이에 무슨 일이야. 그 말 더는 하지 마세요. 김기태 어르신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2025년부터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할 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정체성의 회복이고 사회적 연결이며 삶의 기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김 어르신이 참여한 아이들 책 읽기 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해당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처럼 고령자 맞춤형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며 몸이 불편하거나 대면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비대면 활동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예방 운동 지도 보조, 스마트폰 교육 도우미, 문화해설 보조, 온라인 상담 콜센터 안내원 등. 나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계획이 핵심 내용을 누구보다 쉽게 감정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꼭 이어서 봐주세요. 지금 이 정보가 당신 가족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140만 개로 늘어난다는데 근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죠. 뉴스에선 늘 노인 복지 강화, 정부 정책 확대라는 말이 넘쳐나는데 정작 어르신들이 직접 느끼는 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방향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 노무 위주였죠. 공원 쓰레기 줍기, 길거리 안전지킴이, 경로당 청소.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1. 노인 일자리 수는 140만 개로 확대. 현재 약 100만 개 수준이던 노인 일자리를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140만 개까지 늘립니다. 그중 상당수가 다양한 맞춤형 직무로 채워집니다. 즉 이제는 체력 좋은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경험을 나누는 일, 말벗이 되는 일도 포함됩니다. 2. 4대 유형으로 나뉘는 노인 일자리. 정부는 어르신들의 성향, 건강 상태, 삶의 방식에 맞춰 일자리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공형 일자리 가장 기본적인 형태.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이 낮은 어르신. 내용은 공원 환경 정비, 등하교길 교통 안전지도, 취약계층 방문 말벗 서비스,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내외,
활동비는 월 약 30만 원입니다. 이건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형태입니다. 생활비 보탬도 되지만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이 크다고들 하세요. 둘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 대상은 활동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 내용은 아이들 책 읽기 도우미, 장애아동 돌봄 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돕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보조. 활동 시간은 주 15시간에서 20시간. 보수는 월 약 70에서 80만 원. 이 파트는 요즘 참여가 늘고 있는 분야입니다. 과거 직업 경험이나 성향을 살려 내가 잘하던 일로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죠. 셋째, 시장형 일자리 작은 수익을 내는 소규모 경제활동. 대상은 자영업이나 간단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은 빵 반찬 수공예 제작 및 판매, 전통시장 장보기 대행, 카페 운영 보조를 하게 됩니다. 수익은 활동 실적에 따라 다름 월 20만 수십만 원 이상 가능.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어르신들께 인기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팀 단위로 진행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 협동조합 연계도 많습니다. 넷째, 인력 파견형 일자리 외부 기관 취업 연계. 대상은 일정 경력이 있는 고령자. 내용은 사무 보조, 주차 안내, 도서관 정리, 외부 기업기관의 단기 파견. 보수는 기간별 상위 시급 재주급제 등 다양. 이건 일할 능력은 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중장년 채용 연계형 제도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럼 나는 어떤 일자리를 해야 할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냥 숫자 늘었다는 뉴스 말고 진짜 내게 맞는 일자리 고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내게 맞는 유형은? 혹시 어렵고 복잡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고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괜찮다면 공공형 일자리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말도 잘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추천드리고요. 손재주가 있거나 작은 장사를 해보고 싶다면 시장형 일자리를 추천드려요. 직장 경험이 있고 사무 보조나 안내가 가능하다면 인력 파견형 일자리를 추천드립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곧 내가 다시 하루를 기대하게 되는 힘,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내가 아직 살아가는 중이라는 자존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 2025년부터는 일자리별 신청 자격 완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건강검진 결과나 가구소득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조정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경미한 건강 이상자도 유형에 따라 참여 가능, 독거노인 우선 배정도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신청서 하나도 못 써본 분들께 그림 그리듯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 가서 신청하면 돼요? 뭐부터 시작하죠? 이건 제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선 자식에게 묻기도 민망하고 주민센터에 그냥 찾아가자니 복잡한 말 들을까 걱정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마음만 먹고 끝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그림 그리듯 따라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신청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나는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조복래 어르신, 올해 73, 시장에서 평생 채소를 팔던 분입니다. 글씨도 잘 모르고 공문서는 더더욱 어렵다고 하셨죠. 근데 선생님 말 듣고 용기 내서 동사무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거 내가 못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 말 기억하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이 두려울 뿐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럼 신청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음 중 한 곳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담당 복지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아 안내해 줍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연결도 해줍니다. 주민센터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 직접 대면 상담을 원하는 분,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 일자리 모집 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인터넷 사용 가능한 경우, 신청 전 정보 먼저 보고 싶은 분, 노인 일자리 포털 사이트, 노인 일자리만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일자리 종류별, 지역별로 필터 검색도 됩니다. 노인 일자리 포털 사이트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먼저 보고 싶은 분, 시니어 적합 일자리 비교해보고 싶은 분, 지역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 수행기관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지정된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신청뿐 아니라 면접, 교육, 활동관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직접 담당자를 만나 설명 듣고 싶은 분, 장기적인 일자리 활동을 희망하는 분, 한 번만 발걸음을 옮기면 그 다음은 전부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용기 하나면 됩니다. 신청 자격, 나도 해당될까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활동 가능한 건강상태, 희망하는 일자리에 따라 세부 기준이 있음. 우선 대상은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 등록이 된 어르신, 농어촌 거주 어르신. 단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지역별로 우선순위 선정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말씀드릴게요. 보통 다음 서류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구 소득 확인용, 통장 사본 활동비 입금용,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해당 시 건강진단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문진표.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지 않죠? 주민센터에선 대부분 미리 출력해주거나 알려줍니다. 절대 혼자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대부분 1, 2월에 정기 모집이 이뤄지며 하반기 추가 모집도 지역에 따라 수시로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노인 일자리 모집은 언제 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12월부터 다음 해 일자리를 미리 모집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내년 1월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일자리는 선착순이 아닌 심사 후 선정입니다. 나이, 소득, 거주지, 의사표현 능력 등을 평가. 한 사람이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1인 1일자리 원칙. 단, 시장형 공공영조합은 가능할 수도 있음. 일자리를 통해 받는 활동비는 기초연금과 별개입니다. 기초연금이 줄지 않음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선택한 일자리에 따라 간단한 사전교육 필수입니다. 2, 3일 정도 참여기관에서 무료 제공. 어르신 망설이셨죠? 그동안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기회도 있고 방법도 있고 무엇보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후는 쉬기 위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당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가능한 일자리 종류와 정서적 회복, 뇌 건강, 우울감 해소에 도움되는 활동들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영상도 꼭 봐주세요. 이거 나한테 맞는 일일까? 궁금하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밖에 오래 못 서 있어요. 이런 나도 일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74세 황옥순 어르신의 눈에는 걱정 반, 기대 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골관저렴으로 오래 걷지 못하고 버스를 타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셨죠.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맞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겼거든요. 황옥순 어르신은 그 뒤로 전화 안부 돌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지역 독거 어르신 10분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특이사항을 기록해 복지관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말동무가 돼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가능한 일자리 유형. 2025년부터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중에는 비대면형, 정서지원형, 가벼운 이동형 활동이 늘어납니다. 즉, 체력보단 정서적 교감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죠.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황옥순 어르신처럼 내가 도움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술 쓸 줄 안다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현대식 노인 일자리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런 일은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우울감이 잦은 분들께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그림 재능 나눔 활동은 어떤 일인가요? 옛날 이야기, 자서전 구술, 손편지 쓰기, 색칠 활동, 캘리그라피, 손그림 그리기 등은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글씨 쓰는 걸 좋아하거나 예전에 그림 자수서예를 하셨던 분,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순수 재능형, 이 나이에 글을 써서 누가 읽는다고 하시던 분도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니 너무 뿌듯해요 라고 바뀌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한다? 그건 이제 옛날 말입니다. 당신의 말, 손짓, 표정까지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일자리가 됩니다. 이런 일자리의 건강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정신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생기면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특히 비대면 일자리도 정서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됩니다. 말하고 듣고 기록하는 활동이 뇌 자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소통 능력 유지도 되고요. 활동 참여 시 어휘력, 언어 반응력 유지에 도움, 자존감 회복도 됩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삶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자리는 주 2, 3회, 하루 2~3시간 내외가 대부분. 체력 부담 거의 없음. 보수는 월 20만에서 30만 원 수준. 활동 시간에 따라 다름. 대부분 복지관이나 수행기관에서 사전 교육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공형 일자리와 동일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노인 일자리 포털 또는 복지관 방문. 복지사 담당자와 건강상태 상담 필수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로 배치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냥 TV만 보고 하루를 보내신다고요? 그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가능한 일이 생겼고 말만 할 수 있어도 의미 있는 일이 생겼으며 당신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내용을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자리 하면 기초연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모두 해답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신 당신이라면 다음 영상도 꼭 봐야 합니다. 선생님, 이거 괜히 했다가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어디선가 들은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 정말 많죠. 그래서 이번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5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활동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회참여 활동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라면 활동비가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 기준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무작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대부분 문제없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가족이 부양 중이면 나는 신청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부양 여부가 아니라 신청자의 건강상태, 소득, 참여 의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가능. 자녀가 직장을 다녀도 가능. 오히려 독거노인이 우선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단독 가구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이 있지만 가족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도 돼요? 네, 됩니다. 단, 활동 시간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일하고 싶은 어르신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체력심사 통과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간단한 문진표로 대체됩니다. 일부 활동의 야외 환경 정비, 이동이 많은 직무은 간단한 건강확인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서 지원형, 비대면 활동, 실내 보조 업무는 정식 건강검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활동 전에 참여 적합성을 상담하는 시간은 있지만 병원 진단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어르신 무릎이 불편하셔도요. 전화 상담이나 책 읽어주는 활동은 충분히 가능해요. 몸보단 마음이 더 중요한 활동도 많거든요. 활동비도 세금 떼나요? 대부분의 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공공형사 회사 비스형, 정서지원형 일자리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활동수당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단,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대부분 연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거나 면세입니다. 내가 벌면서도 나라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받아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활동비는 걱정 마세요. 세금 걱정보다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기쁨을 먼저 느껴보세요. 한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 못하나요? 다음 모집 시기엔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매년 혹은 분기별로 모집이 이뤄지며 선발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같은 해에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세한 일정 확인은 필요합니다. 처음엔 떨어졌어요. 근데 담당자가 다음 기회엔 꼭 신청하라고 해서 다음 달에 또 도전했더니 됐어요. 떨어졌다고 낙심 마세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도전이니까요. 일자리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 있나요? 없습니다. 단, 활동기간 내 사유서 제출하면 재참여 가능. 활동 중 사고 나면 보상되나요? 대부분 활동보험 자동 가입 상해배상 책임 보장.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사전 교육과 활동 중 멘토링 있으니 누구나 가능.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며요? 복지관이나 수행기관에서 맞춤 일자리로 안내. 어르신,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정보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도 기회도 지원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작은 용기 한 스푼.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한번 방문하기. 내 삶을 내가 다시 설계하겠다는 마음.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삶이 바뀐 실제 성공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진짜 변화 이야기, 가족의 반응, 주변에 달라진 시선 등을 감동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었던 거. 왜 진작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72세 김정자 어르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 나 하나쯤 그냥 버티면 되지 하며 참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시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버팀에서 회복으로 김 어르신은 청소 용역, 식당 뒷정리, 시장 반찬가게 배달까지 70이 넘도록 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무릎 연골 파열로 입원하시고 이제는 나도 끝이구나 체념하셨다 합니다. 그런 어르신이 복지관 문을 두드리신 건 지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전화로 말벗대는 일도 생겼대요. 그냥 전화만 해도 돈 준다더라니까? 처음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셨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어르신께 딱 맞는 정서 지원형 비대면 일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지역 독거 어르신 8명께 전화를 드리고 간단한 안부 체크 기록을 남기는 일. 선생님, 그게 돈이 되고 내가 다시 사람 구실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3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얻은 건 존재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어르신, 무능력한 엄마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76세 박 어르신은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힘들면 다음 달에는 용돈 안 줘도 돼. 딸이 물었죠. 왜 엄마? 어르신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 이번 달엔 내가 번 돈 있어. 박순애 어르신은
시장형 일자리 중 전통시장 배달 보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게 아니라 주문 전화를 받고 상인들에게 알리는 역할, 그리고 배달기사에게 전달 사항을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화하면서도 막 끊고 급하다고 소리 지르는데 나는 천천히 말해줘요.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점점 늘어난 주문, 상인들의 고마움, 동네 청년들의 인사, 그 모든 것이 박 어르신에게 나도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 일하는 사진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진짜 멋지대. 일이란 건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기환 어르신, 내가 나라한테 도움될 줄은 몰랐지. 올해 80세. 정기환 어르신은 청소도 어렵고 글씨 쓰는 것도 힘드시지만 문화해설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역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린이 단체에게 관람 순서를 안내하고 긴 줄이 생기면 질서 정리를 하시죠. 처음엔 내가 뭐를 알아야 설명을 하지 하셨지만 교육기관에서 간단한 스피치 교육을 받은 후 이젠 자신감이 붙으셨습니다. 나를 보고 아이들이 웃을 때 내 마음도 따뜻해져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기환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한테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았겠어요. 상담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가장 마음에 남은 말은 이겁니다.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 말 뒤에는 고맙다, 살맛 난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걸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늘 확신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걸요. 지금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는요. 노인 일자리는 나이 많은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당당히 기여하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하루에 당신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나요?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해볼까? 엄마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30년째 노인복지 상담을 해오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겁니다. 왜 진작 아무도 이런 걸 안 알려줬나요? 그 말 속엔 서운함도 억울함도 그리고 한참 늦게 찾아온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핵심 5가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1.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는 140만 개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상황과 건강에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2.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화 말벗, 치매 예방 활동 보조, 온라인 글쓰기 등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누군가에겐 귀한 일자리입니다. 3.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로 사이트, 노인 일자리 포털 등 찾아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함께 도와줍니다. 4. 기초연금은 대부분 깎이지 않습니다. 활동비는 비과세이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을 가진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인생의 2막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삶밖에 남은 게 없나 싶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 사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당신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삶을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당신의 목소리로 밝힐 수 있고 당신의 손길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어떤 제도를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당신의 부모님이 신청서 하나 못 써서 혜택을 놓치는 게 속상해서 당신이 혼자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 3가지. 1.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노인 일자리 포털 링크 또는 주민센터 번호 확인하기. 2. 노인 일자리 모집 시기. 지역별 일정 알아보기. 가장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3. 부모님, 가족, 이웃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기.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도 신청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은 지나온 인생을 회상하는 시기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새로이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이름이 적힌 신청서 한 장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지금 이 영상 앞에 계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기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머니가 신청하셨어요. 저도 오늘 주민센터 다녀왔어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볼게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유료 광고 없이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어르신에게 이 정보가 더 잘 도달하게 만드는 따뜻한 연결고리입니다.